임의동행입니다.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대표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와 함께 들어선 또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필리핀 현지에서 소 전무가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장님이 독수리 술도가 사건을 사주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독고탁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입가에서 새어나온 말은 공기처럼 가볍고 무력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양팔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가 대표실 문을 나서는 순간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독수리 술도가 쌀에 고의로 벌레를 넣으라고 지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소 전무 진술, 모두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독고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혔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탑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 소 전무가 진술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쌀에 벌레를 넣으라고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성,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사람 소 전무가 고용했다고 합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들 손 때려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도 급락했고 언론은 벌써 회장 직무정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수습해야 하겠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애 씨 임시라도 대표직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미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사님이 먼저 제안하신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태블릿을 보며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검찰,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관련 범행 정황 포착. 벌레쌀 사건은 계획된 범죄 위장 내부 고발자 고용 확인. 한참을 바라보던 세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수님으로 저장된 번호. 머뭇거리던 손끝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범수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세리야, 뉴스 보았니?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요. 저 조금만 시간을 갖고 싶어요. 지금은 정리가 안 돼요. 범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세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교수님. 며칠 후 유치장 접견실. 독고탁은 피곤한 얼굴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문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서명이 있는 문건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매출 저하 유도한 기억하시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 전무가 진술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여성을 고용하셨고 비자금이 해당 여성 통장으로 입금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독고탁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유치장 접견실 문이 열리고 장미애가 들어섰습니다. 수의를 입은 독고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왔네. 장미애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접견 요청하셨죠? 나 다 무너졌어. 회사도 사람도 남은 건 죄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장미애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유리창 너머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혼소송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어. 장미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텐 이제 연민도 분노도 없어. 감정이란 게 다 닳아버렸어. 그래도 당신뿐이야. 미애 씨, 제발 말로라도 괜찮다고 해줘.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말, 당신이 자신에게 해봐요. 남겨진 독고탁은 유리창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몰락은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신라주조 긴급 기자회견. 장미애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신라주조는 비윤리적 행위와 범죄적 결정으로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저와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저는 너무 늦게 바로잡았습니다. 지켜보지 못한 책임, 외면한 책임, 모두 제 몫입니다. 신라주조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며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관련 책임자를 인사 조치하고 거래처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라주조는 이제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리 중이며 법적 이혼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신라주조는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직원들과 신뢰를 준 고객들의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법원 민원실 협의이혼 상담실. 장미애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유 상대방 수감 중. 담당자는 무표정했고 복도엔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술도가로 이어지는 돌길을 걷던 장미애는 광숙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안 바뀌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아픈 칼날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날 장미애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편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게 됐지만 그 시간은 내 일부로 남을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세리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진심이라는 것을. 유치장. 오늘도 면회 없습니다. 교도관의 짧은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리야, 너는 올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장미애와 광숙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오늘 도장 찍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용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힘을 뺀 눈물이었습니다. 세리는 밤늦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장미애가 남긴 말. 내 아빠와 나는 부부는 아니게 됐지만 그 시간은 너의 일부로 남을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범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가 도장 찍었어요. 세리야, 괜찮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광숙은 미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신라주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미애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께서 도와주신다면 저 진심으로 해볼게요. 광숙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이제 누가 뭐래도 진심은 남을 테니까요. 그날 밤 독고탁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서든 아니면 그냥 실수한 사람으로서라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리의 휴대폰에 낯선 발신 번호가 떴습니다. 그녀는 통화 대신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미안해, 세리야.